그러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 이제는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어싱크로너스 서포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트의 라이브러리는 퓨처 또는 이제 스트림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로 가득합니다. 어, 이렇게 퓨처랑 스트림을 사용하는 이 함수들은 비동기식 함수가 됩니다.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이 뭐냐,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하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지금 이 다큐멘터리를 잠깐 떠나서 인스타그램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마이 페이지가 있죠. 그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내가 업로드한 사진들이 나오고,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들,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프로필 사진 등등의 이제 개인 데이터들이 표시되잖아요. 음,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마이 페이지에 딱 진입을 했을 때 표시되려면 어, 이 서버를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불러와서 그걸 로드를 해가지고 그거를 화면에 그려주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이 마이 페이지에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트래픽량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데이터를 로드하는 시간이 다 각각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 어쩌면 엄청 빠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꽤나 걸릴 수도 있는 이 작업 시간을 예측해서 대응을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이 작업을 기다리느라 마이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페이지, 흰 화면으로만 표시가 된다면 사용자들은 뭐야, 죽은 앱인가? 아니면 아니면 뭐 에러가 났나? 뭐지? 하는 등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하게는 앱 이탈까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비동기식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화면에 그릴 수 있는 이 어떤 순서가 있는 동기식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동안에 그 데이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프로파일 사진 들어갈 어떤 그 화면, 동그란 화면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팔로워가 들어가는 숫자가 데이터고, 이제 팔로잉 이런 것들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업로드한 사진들이 들어갈 그 레이어 등등을 잡는 그런 작업들은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로드해오는 동안에 이런 화면들을 그리고 이 로딩 인디케이터 등등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앱이 살아있는 것처럼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B에서 데이터가 로드가 다 완료가 됐을 때 실제로 그 데이터를 화면에 그려주면서 좋은 사용자 경험과 함께 이런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기식으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코드와는 다르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나 익히 알고 있는 서비스들에서는 다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그 시점에 우리가 비동기식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트에서는 퓨처와 스트림을 사용을 해서 이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어, 스트림과 퓨처는 동일하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특정 작업을 수행한 후에 실행이 종료되면 데이터나 에러를 반환한다는 점이 동일한데요. 이제 차이점은 퓨처의 경우는 딱 한 번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수명을 다하는 반면에, 스트림은 지속적으로 리서너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데이터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리턴해주거나 에러를 반환을 해줍니다. 네. 한 번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지냐가 이제 퓨처랑 스트림의 차이고요. 이걸 잘 기억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트에서는 어싱크와 어웨이시라는 키워드가 또 이 비동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돕는데요. 퓨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웨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어싱크 지시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싱크 지시자를 사용을 해서 그 함수가 어웨이스를 사용할 거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고요. 어싱크를 사용해서 어싱크 펑션을 만들게 되고, 그 어싱크 펑션 안쪽에서는 어웨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웨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어웨이 뒤로 나오는 구문이 완전히 다 완료가 될 때까지 대기를 했다가 다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리턴합니다. 이 어웨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try catch 구문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값이 잘 반환이 되는지 체크를 하고,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 캐치를 통해서 이 익셉션을 핸들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어싱크 펑션 안쪽에서는 여러 개의 어웨이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웨이즈는 이제 퓨처를 리턴을 하는데 해당 호출 구문의 결과값이 예를 들면 스트링이나 인트가 됐다고 했을 때 그 인트나 스트링이 퓨처로 감싸져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인 함수의 안쪽에서 어웨이즈를 사용을 하려면 이 어싱크라는 구문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그때 이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은 이제 퓨처가 되게 됩니다. 음, 이 어싱크 펑션을 선언하는 방법인데, 아, 비동기 함수로 이제 선언을 하려면 이 퓨처를 리턴하는 어싱크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싱크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실제로 이 퓨처를 리턴하는 어싱크 함수가 되고요. 그 결과 리턴 값의 타입이 여기 꺽쇠 안에 명시가 되면서 실제로 이 퓨처로 감싸지면서 그 리턴을 하게 됩니다. 함수의 리턴 값이 없는, 예를 들면 보이드 타입이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퓨처 보이드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스트림의 경우는 퓨처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을 한다고 했죠. await for를 사용을 해서 이 스트림을 받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싱크로너스 for 룹인데 이제 실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값들, 데이터의 어떤 흐름들을 이 await for문, asynchronous for 룹을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wait for 해서 이 타입의 identifier고 이 expression에 있는 identifier를 이 for문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밑에 이제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싱크를 사용을 해서 퓨처를 리턴하는 메인 함수가 됐고요. 여기에 await for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서버의 리퀘스트에 따라서 그 리퀘스트를 핸들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await for를 사용을 해서 그 스트림을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await for은 스트림에서 값이 도착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수신된 값이 있을 때 그 바디의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 시점적으로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스트림이 닫힐 때까지는 이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금 이 스트림과 퓨처의 차이를 알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이 사용돼야 하는 시점, 필요한 시점에 좀 더 자세하게 그때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이제 일련의 밸류들을 레이지하게 제공하고 싶을 때 이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코드상에서 선언된 순간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때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제너레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동기식 제너레이터와 비동기식 제너레이터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동기식 제너레이터는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고요. 이 비동기식 제너레이터는 이제 스트림 오브젝트를 리턴을 합니다. 동기식 제너레이터를 좀 살펴보면 싱크 그리고 별을 사용을 해서 이 동기식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리턴 타입은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타입으로 인테저 값이 지금 리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싱크 별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yield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사용을 해서 싱크로 아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yield로 그 값을 리턴을 해주면서 실제 yield는 리턴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일련의 그 이터러블 오브젝트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은 비동기식 제너레이터는 어싱크 별이라는 스테이트먼트와 yield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터 펑션을 만들게 됩니다. yield 스타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 제너레이터를 리컬시브하게 사용을 해야 될 때 yield 스타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이 제너레이터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걸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싱크별로 이 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를 만든 모습이고요. 이터러블 인티저 타입이 리턴 타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k 값이 리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naturals2 라는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인데, 메인에서 지금 a라는 변수에다가 이 이터러블 오브젝트를 지금 할당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스타팅이라는 프린트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 a에 그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돌면서 프린트를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10이라는 수를 넘겨줬기 때문에 k는 0부터 10까지 증가를 하면서 그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일련의 값이 프린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싱크로너스하게 지금 실행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같은 코드인데 어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로 이제 선언을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싱크 스타를 사용을 해서 스트림이라는 리턴 타입을 또 명시를 해줬고요. 이렇게 어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를 실제로 사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동일하게 10이라는 값을 넘겨주고, 그럼 0부터 10까지의 값이 또 스트림으로 이제 리턴이 될 텐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다른 결과가 나왔죠. 어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는 다르게 이 작업이 끝나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바로 그 다음 작업을 수행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스타팅이 찍히고 바로 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던이 찍힌 다음에 그 다음 작업들이 쭉 실행이 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와 싱크로너스 제너레이터의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넘어가고요. 앞선 강의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콜러블 클래스입니다. 이 콜러블 클래스가 뭐냐면 클래스인데 함수처럼 이제 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이 예제처럼 클래스의 콜이라는 함수를 실제로 그 정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wannabe function이라는 클래스의 콜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요. 그 메소드는 세 개의 스트링을 받고 이어서 그 어떤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객체를 마치 함수로 호출하듯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겨주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함수를 사용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Hi there gang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느낌표와 함께 스트링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지금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콜러블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isolate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부분의 컴퓨터나 핸드폰에서는 이 멀티코어 CPU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이점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전통적으로 shared memory thread를 통해서 모든 코어에서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이 방법이 가진 이점도 있지만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고 자칫 복잡한 코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트는 스레드 대신에 isolate라는 것 안에서 이제 코드를 실행합니다. 각 아이솔레이트는 각자의 메모리 힙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서로가 서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완전히 구별된 그 환경 자체를 가진다는 좀 이점이 있어서 네, 다트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있는 링크들을 따라가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입 def인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그 어떤 함수에 별칭을 정해주고 싶을 때 이 타입 def를 사용을 합니다. 예제를 보시면 이 compare라는 타입을 define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인테저를 리턴하는 이 펑션, 파라미터 두 개를 받는 이 펑션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orted collection에서 이 compare라는 어, 타입 데피니션이 된 이 compare를 사용을 하고 있고, 메인에서 이 sorted collection이라는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멤버인 이 compare의 타입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 sort라는 함수죠. 이 함수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서 그걸 이 compare에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compare라는 이름으로 타입 def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형태의 이 sort가 들어왔을 때도 펑션이 동시에 compare도 이제 true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펑션의 형태를 compare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칭을 붙여줘서 실제로 같은 형태로 생긴 이 sort라는 함수를 이 compare에 저장을 했을 때 실제로 compare도 맞고 펑션도 맞는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동일한 예제를 제너릭을 사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제너릭을 사용하면 좀 더 확정성 있는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데이터입니다. 코드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메타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메타데이터는 흔히 골뱅이라고 하죠. 이 캐릭터로 시작하는 것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다트에서는 두 가지 메타데이터를 제공을 하는데 deprecated와 override입니다. override는 저희가 앞서 살펴봤고요. 이 deprecated라는 어노테이션도 다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내려보시면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셔서 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멘트입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가장 첫 시간에 그 짧은 코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슬래시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싱글 라인 커멘트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슬래시 두 개 뒤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주속으로 처리가 돼서 메인 로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이런 투두를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로직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메모를 남긴다거나 할 때 이 주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라인 커멘트도 이 슬래시 별 그리고 별 슬래시로 닫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멀티라인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슬래시 3개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슬래시와 별 2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다큐멘테이션 커멘트를 표현을 할 때 이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코드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을 입력을 할 때 이 3개짜리 슬래시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적게 되고요. 이때는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어떤 함수의 파라미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트 랭귀지 투어를 쭉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이나 특징들을 저희가 이번 다트 랭귀지 투어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어, 랭귀지 투어를 통해서 다트라는 언어의 특징들, 그리고 다트라는 언어의 기본 구조들에 대해서 이해하셨길 바라고,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다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개발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이 랭귀지 투어뿐만 아니라 옆에 보이는 목차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다트라는 언어를 좀 더 공부를 해가시면서 그런 정답들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트 랭귀지 투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